지금 아내와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혹은 남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잠드시나요?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한쪽이 몸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다른 한쪽은 밖에서 그 외로움을 채우려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했던 가정이 차갑게 식고 집안의 복과 재물운이 모두 떠나가게 만드는 무서운 인과응보의 시작입니다. 성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황금으로 가득 차고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 부부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귀를 기울여 복을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결국 돌아오게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이 따뜻한 보금자리이기를 꿈꾸지요.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의 밥상이 어찌 매일 따뜻하고 국이 어찌 매일 맛있기만 하겠습니까? 가정도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 법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오해로, 때로는 지친 마음으로 인해 냉기가 흐르기도 합니다. 어떤 냉기는 이별과 파탄으로 이어지지만 대부분의 냉기는 서로가 아차하고 정신을 차리면 다시 온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뜨거울 때는 100가지 단점도 넉넉히 품어주지만 사랑이 식으면 작은 먼지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밥을 태워도 구수한 누룽지 향이 참 좋네라 하고 밥이 서리고도 오히려 씹는 맛이 있어 좋다며 웃어넘기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을 보며 내가 당신 시중 들려고 결혼한 줄 알아? 라며 나를 세우기도 하지요. 보금자리가 차가워지는 것은 한겨울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어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서로에게 무심해지는 그 순간들이 모여 서서히 온기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지 않으면 결국 재만 남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되게 편안한 소파 위인가요? 아니면 출퇴근길의 스마트폰인가요?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재물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흔히들 가정의 화목은 아내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집입니다. 어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그 온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불을 지피려 애쓰는데 다른 한 사람이 그 위에 자꾸만 찬물을 끼얹는다면 그 불이 어찌 다시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참 묘하게도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화살을 아내에게 돌리곤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아내가 잘했으면 왜 밖으로 나돌았겠냐고 하고 자식이 잘못돼도 엄마가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저 모양이냐며 탓을 합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면 그야말로 온갖 비난을 다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편견 속에서 아내들은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이 악물고 버티다 결국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곤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들은 한 신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성분은 시골에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서울로 올라와 입주 가사도우미로 길게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가 집을 비웠으니 가정의 불씨를 지키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여성분이야말로 누구보다 뜨겁게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경제적 안정, 즉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넘쳐도 당장 아이들 학원비 낼 돈이 없고 쌀독이 비어 있다면
그 사랑만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여성분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먼 타지에서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건강이나 다른 사정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내라도 나서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 또한 가정을 지키는 위대한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냉기가 흐르기 시작한 부부, 식어버린 보금자리를 다시 데우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집이 예전 같지 않구나, 차가워졌구나 하고 문제를 인지해야 합니다. 병을 알아야 약을 쓸 수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여보, 나 요즘 당신한테 좀 서운해.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은 것 같아. 혹은 미안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썼네와 같이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몰랐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아내가 밤늦게까지 부업을 했던 것이 당신 몰래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라 곧 대학에 들어갈 아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면 남편은 미안함과 고마움에 아내를 더욱 아끼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사정은 모두 다르겠지만 어떤 가정이든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지켜야만 그 온기를 잃지 않고 복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십시오. 일주일 내내 한마디 대화도 없이 각자의 침대에서 잠만 잔다면 그곳은 가정이 아니라 하숙집일 뿐입니다. 함께 TV를 보고 차를 마시는 짧은 순간이 가정을 가정답게 만듭니다. 둘째, 모든 일에 책임을 공유하십시오. 이건 당신 일, 저건 내 일처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일을 우리 일로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십시오. 배달 음식 3개를 시켜 각자 먹는 것이 아니라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가운데 놓고 엄마가 여보 국 좀 떠요 하고 아이가 아빠 밥 한 그릇 덜을 외치는 그 풍경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넷째, 함께 놀고 즐기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화투를 치며 웃고 떠들거나 아빠가 엎드려 말이 되어주고 아이가 그 등에 올라타 집안을 뛰어다니는 그 웃음소리가 바로 집안의 복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훗날 아이들은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의 비싼 음식이 아니라 아빠 등 위에서 깔깔대던 그 순간을 평생의 행복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부가 서로 다투고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잠자리를 거부하는 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은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에서 굶주린 남편은 밖에서 쉽게 허기를 채우려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정이 식었다고 느낄수록 오히려 더 뜨겁게 서로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체온이야말로 식어버린 아궁이를 다시 데우는 가장 좋은 불쏘시개입니다. 겉으로는 서로에게 존댓말을 하며 교양 있게 행동하지만 각방을 쓴 지 1년이 넘은 부부에게는 온기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가짜 행복을 연기하는 연극 무대일 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지혜, 즉 시간을 함께 보내기, 책임을 공유하기, 함께 식사하기, 함께 즐기기, 그리고 부부 관계의 온기를 잊지 마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복된 기운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재물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나요? 저는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과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 건강과 평안이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